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들의 잃어버린 미각, 토론의 맛을 찾아드리는 쉽고 친절한 시사 프로그램 육신의 시사 맛집에 오셨습니다. 이상범 울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울산 변호사의 김태엽 변호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귀염둥이 UBC 배대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울산 시민들의 선택, 울산의 민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BC 울산 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죠.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이번 여론조사는 UBC 울산 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울산 시민 2,53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이번에 2,500명이 넘는 울산 시민들의 여론을 UBC가 조사했는데요. 정치적 성향을 좀 분석한 게 있습니까? 네, 전체 중에 이제 자신을 보수 쪽에 가깝다고 보시는 분들이 36.4%, 중도 30.2%, 진보 26.2%, 그리고 모름과 무응답이 7.3%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울산은 보수의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성향이, 예. 보수 성향의 도시다. 정당 지지도는 울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52.4%를 기록했고요. 민주당이 27.3%, 정의당 4.3%, 구외정당 0.8%, 없다와 무응답이 15.1%를 기록했습니다. 뭐 국민의힘 지지가 52.4%면 이번에 울산시장에서 김두겸 후보를 지지한 퍼센트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김두겸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27.3% 나왔는데 송철호 후보가 이것보다 높은 32.6%를 받았다면 진보 정당의 후보가 없는 진보 성향의 우리 울산 시민들이 송철호 후보를 좀 더 지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동안 울산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정치적 성향, 패턴을 분석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패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18년 민선 7기 선거 때, 지방선거 때는 더민주당이 완전히 석권을 했죠. 시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시의원까지도 17대 5였고. 근데 앞전 선거로 돌아가면은, 2014년 선거 때는 새누리당이 압승을 했어요. 김기현 후보가 65% 이상 압승을 했고. 그때 당시 진보정당은 한 석도 못 건졌어요. 이럴 정도로 이제 쏠림 현상이, 아까 제가 롤러코스터 얘기했는데 진짜 이런 정도로 바뀌었고,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54%,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40.8, 40%를 처음으로 넘겼는데, 이 흐름이, 이 성향이 동구북구는 진보 성향, 중남 울주구는 보수 성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대선을 치르면서 또 나왔던 이슈가 젊은 층에 관한 세대별 이슈였거든요. 울산에도 젊은 층의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진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울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금 같은 거의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젊은 친구들은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많이 옅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약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특히나 젊은 층은 지금 결혼, 그리고 육아, 이런 것들, 일자리, 아주 이제 첨예한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어떤 공약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라고 이제 공약을 많이 좀 보려고 하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또 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UBC가 그에 관련된 여론조사 한 것도 있습니까? 네, 우선 잘하고 있다가 58.9%, 잘못하고 있다가 31.6%, 어느 쪽도 아니다가 1.9%, 모름 무응답이 7.6%를 기록을 해서
잘하고 있다는 우호적인 답변이 20%포인트 이상 잘못하고 있다보다 높았습니다. 취임이 되고 나서 약간 올랐잖아요. 특히 네, 이제 저 전국 평균보다 울산은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지난 토론 때 저는 대통령 당선과 이 취임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거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그 입장을 저는 바꾸고 싶은 게 앞에 토론할 때 우리 김 변호사가 취임식을 하고 나서 청와대 개방한 게 굉장히 좋은 여론의 좋은 평가를 받는다. 지금 5.18 이 기념식 광주를 국회의원 전원, 거의 전원, 그 다음에 강요, 청와대 참모들 다 데리고 갔단 말이죠. 거기 가서 님을 위한 행정목을 그전에는 이게 뭐 재창이냐, 맞습니다. 아니면 그걸 트는 거조차 이거 가지고 막 된다 안 된다 싸웠거든요. 네. 그걸 재창한다?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고 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울산을 방문해서 울산에 대한 지역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뭐 그 공약이 지켜질 것인가, 또 그 공약이 시장 후보의 또 그 공약으로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UBC 여론조사에서 2차 여론조사에서 이 공약들에 대한 관심도도 알아봤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의료 인프라 확충이었습니다. 23.4%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이 청년 취업 창업 생태계 조성 22.6%, 그리고 세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 제도 개선을 통해서 도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게 16.1%, 그리고 광역교통망 확충이 13.5%, 국립대 울산 이전 유치가 7.8%, 신산업 육성이 7.8%, 방구대 안각화 보존과 식수 확보가 3.4%를 기록했습니다. 이 7대 공약 같은 경우는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울산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공약들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은 의료 인프라 확충을 제1로 꼽았다. 네. 그건 필요하시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필요한데 이 부분이 1위로 꼽힌 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이게 월등히 이제 중요하게 인식된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 이제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제가 이거 이제 방송 녹화할 때 초기에 제가 이제 이거 의료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을 떠나고 싶은 적이 있었다. 이게 맞아요. 울산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었어가지고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이사까지 내가 고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필요한 공약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울산에 관해서는 이제 에너지 관련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 풍력에 집중을 하고 있고, 김두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전 산업 육성을 이제 내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상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대훈 기자님, 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관한 설문조사도 하셨죠?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거에 있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었는데 전체의 51.9%가 찬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한다가 34.3%, 오름과 무응답이 13.7%를 기록을 해서 찬성한다의 비율이 약 17%포인트 정도 더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52%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친원적 정책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 정도의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김두겸 후보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또 이제 국민의힘 예비 후보 중에 한 명인 그 현역 국회의원 정치인이 굉장히 비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의 입장, 그리고 최근에 김두겸 후보 측의 입장에 약간 미세하나마 그렇게 그 완전 반대하던 입장에서 태도 변화가 조금은 익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나오면은 UBC 여론조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데
울산을 어떠한 미래 먹거리로 하나의 신산업으로 충분히 국제 해외에서 투자도 이미 약속이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걸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건 공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지속적인 사업이 되려면 지금 그 시장에 출마한 두 후보의 그 스탠스가 중요할 텐데요. 송철호 후보가 재선을 한다면 이 사업은 대표적인 사업으로 끌고 나갈 것인데, 그러면 김두겸 후보가 시장이 되면 이 사업은 폐기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김두겸 후보의 입장은 제가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도 한 말씀 드렸는데 이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그 시기의 문제, 그러한 속도의 문제. 왜냐하면 너무 실험 단계라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 이렇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자. 약간 이러한 온도차가 있는 거거든요. 아예 완전히 찬반으로 시각차가 보여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예 단순 폐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속도 조절이 어떻게 되느냐, 하여튼 추진력에 있어서는 탄력받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건 확신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오는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울산의 민심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심을 토대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짤막하게. 대통령 후보 지지도가 낮은 데서 출발해서 울산은 평균보다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은 그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에 이 지지도가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공약을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이제 좀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후보들도 공약에 내세운 것 같습니다. 환경을 좀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이용을 해서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라는 이제 공약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자연 그리고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을 얼마나 울산 시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공약을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하고 알릴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걸 공약으로 개발을 하고 단순히 인기 영합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걸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지 잘 반영을 했으면 하는 희망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출연해 주신 세 분에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의 절대 미각, 육진의 시사 맛집. 더 맛있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